노력하면 할수록 돈이 더 잘 안 풀린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마치 우주가 당신을 놀리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부의 펌프라고 부릅니다.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돈이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40살이 되면 많은 사람이 이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삶이 안정되거나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는 책에 숨겨진 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죠.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말할 때 저는 그저 예쁜 말을 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모든 결과를 좌우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 역시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계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저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터에서 일했고 제가 될 수 있는 것보다 작은 자아상에 갇혀 살았으며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희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이가 제 손에 한 권의 책을 쥐어주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제가 부족함의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당신이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 난 이미 전성기가 지났어.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들은 제안처럼 들어오지만 당신이 내버려 두면 잠재의식 속에 진실로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의 변명을 되풀이하는 당신 안의 목소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의 각본을 받아들이고 습관을 반복했으며 그 때문에 제 결과는 마치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 생각의 주파수를 바꾸면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생각에 적용된 물리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발명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될 때까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습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으로 들고 나는 에너지 흐름을 얼마나 인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 봅시다. 부족함의 환상은 40살이 넘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는 3가지 괴물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 괴물들은 시간이 없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라고 말하죠.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 3가지 목소리 중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반복하나요? 만약 당신의 대답이 자동적인 반응이라면 바로 그곳에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경제는 변하지만 부족함의 패턴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당신의 궤적을 바꾸는 것은 바깥에서 부는 폭풍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해주는 방향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죠. 돈이 없다는 것이 무능하다는 것과 같다고 믿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을 제한하는 믿음을 찾아 적어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어디서 배웠지? 아주 흔하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부정적인 환경의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조건화입니다. 그리고 조건화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를 마비시켰던 많은 조건화들을 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르침, 모두가 이렇게 하니까라는 생각, 심지어 정직함과 노력만으로 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창의적이고 의도적인 생각을 사용하는 능력, 즉 의도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정서적 안정과 소득은 같은 것이 아니지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는 돈과 행복 사이의 관계가 신화가 아닌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고전적인 연구들은 특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고통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한 연구는 특정 유형의 행복을 위해 연간 대략 7만 5천 달러 정도를 변곡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더 최근의 광범위한 분석들은 소득과 행복 사이에 비록 중간 정도긴 하지만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경험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소득 증가가 그 문턱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우리에게 돈이 악당이 아니라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고통을 줄이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수단임을 일깨워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인 교훈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둘째, 돈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많은 사람이 연구들을 오해하고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틀렸습니다. 돈은 선택지를 넓히고 일상의 압박을 줄여주며 당신의 창의적인 생각이 꽃피울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부족함에 갇혀 있다면 그러한 선택지들은 두려움과 자기 파괴로 인해 망가질 것입니다.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만약 당신이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다고 느낀다면 이랫동안 당신의 감정적인 입력과 출력을 기록해보세요. 제한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적고 그것을 분류하세요. 두려움, 죄책감, 습관적인 생각 등. 그런 다음 그 반대되는 생각, 즉 당신이 심고 싶은 진실을 적으세요. 이 진실을 소리내어 반복하고 5분 동안 가슴으로 느끼며 그에 따라 행동하면 새로운 진동이 생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조건화입니다. 제가 두려움을 버리고 정규 교육 없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제 삶을 완전히 바꾼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청소 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그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시작했죠. 그리고 첫 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차이는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이미지와 행동하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당장 두 가지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고통, 그리고 비록 용기가 필요할지라도 빠져나갈 길이 존재하고 그것이 간단하다는 생생한 희망입니다. 이 교차, 즉 고통을 인정하고 희망을 활성화하는 것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에너지를 형태로 바꾸는 것이죠. 자, 이제 누구든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용적인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제한적인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 믿음에 가능한 출처, 사람, 사건, 습관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반대되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꾸세요. 예, 나는 내 기술로 꾸준한 수입을 만들 자격이 있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이 새로운 현실이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시각화하세요. 매일 간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취하세요. 고객에게 전화하기, 서비스를 제안하기, 가격 조정하기, 30분 동안 공부하기. 20하루 동안 결과와 느낌을 기록하세요. 이것은 생각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40살이 넘어 너무 늦었다고 두려워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경험이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지식, 인맥, 당신이 느꼈던 고통,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원료입니다. 번성하는 사람들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전자가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고 끈기를 기르며 에너지 흐름이 그들을 새로운 기회로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용적이고
짧고 직접적인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20하루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의 가장 큰 부족함에 대한 믿음에 반대되는 문장을 쓰고 5분 동안 시각화하며 그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나 실행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을 관찰해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며 우주 또는 시장의 관심이 당신이 정립한 새로운 패턴과 일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부족함의 환상은 선고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인 생각들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때 항상 당신 주변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흐름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깊이 숨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하세요. 나머지는 연습과 인내,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용기입니다. 제 삶의 상당 부분은 벽도, 철창도, 간수도 없는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자유가 육체적인 노력, 고된 일, 운, 인맥을 통해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외부 세계에서 제가 보았던 모든 것이 제 안에 지니고 있던 것에 충실한 반영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은 한계를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모든 기회가 모래처럼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면 똑같은 습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불평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는 활동을 진전과 혼동했습니다.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이 저를 생산적이라고 느끼게 했지만 사실 저는 두려움, 부족함, 의심이라는 똑같은 감정적 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은 습관의 포로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오래된 믿음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죠. 40살이 되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삶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이미 선택도 다 했고 실수도 다 했어. 바꿀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감옥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그것이 진짜라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마음이 안주하며 그냥 이대로 둬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건대 그것이 바로 정체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잠들기 시작하는 정확한 지점이죠. 제가 깨달았고 완전히 바꾼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단순한 행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할 뿐이죠. 문제가 생기면 관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방어합니다. 기회가 오면 분석하지 않고 그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인 생각의 부족이 바로 갇혀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세미나에서 제가 수없이 되풀이했던 한 문구가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을 그저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지만 사실 생각은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힘을 이용해 현실을 빚어내는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 안에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의식의 세상과 무의식의 세상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마치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항로를 계획하고 목적지를 정하죠. 무의식은 선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만약 선장이 혼란스러운 명령을 내리면 배는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년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제 의식은 나는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무의식은 나는 충분히 괜찮지 않아 라고 되뇌었죠. 그리고 무의식은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동적인 행동, 감정, 반사신경, 그리고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열망하면서도 다른 것과 공명할 때 말입니다.
입으로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못해라고 느낄 때요. 몸이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이며 과거의 반응을 반복하고 변화의 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말이죠.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의식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단지 당신이 의심 없이 믿었던 어떤 것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운전 중 아직 이루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문득 제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라디오처럼 나쁜 소식, 걱정, 비판을 끊임없이 방송하고 있었죠. 차를 길가에 대고 눈을 감은 차에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 안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지? 그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의심했던 모든 목소리의 메아리였죠. 선생님들, 상사들, 가족들,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 감옥은 제 자신의 목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런 오래된 목소리들을 새로운 긍정적인 화건들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면서 말이죠. 저는 제가 자유롭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미지를 더 많이 키울수록 외부 세계는 더 많이 반응했습니다. 마치 삶 자체가 이제 네가 내 언어를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변화하기 위해 외부 세계가 바뀔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이죠. 당신의 인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의해 조건지어져 살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감당할 수 없을까봐 크게 생각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단지 무의식이 보호하기 위해 배운 것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안전은 금빛 세 장과 같습니다. 확장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죠. 제가 이것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 메시지가 특히 40이 넘는 이들에게 깊이 와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몸이 느려지기 시작하지만 영혼은 목적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삶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새롭게 생각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나는 왜 내가 믿는 것을 믿는가? 라고 묻는 것에는 형언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지만 오래된 조건화를 해체시킵니다. 당신이 믿음을 질문할 때마다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확언할 때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가 아닌 의식적인 선택으로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력을 바꾸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첫 생각은 너무 늦었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그냥 바꾸세요. 자신에게 내가 가진 경험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야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이 새로운 진실로부터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해 반복과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한다면 무의식적인 마음이 믿기 시작할 것이고 일단 믿으면 몸이 따릅니다. 이것이 사는 것과 단순히 존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것이고 사는 것은 일어나는 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창조의 출발점이며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없습니다. 당신은 힘이 항상 당신의 손안에 있었으며
우주는 조용히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은 결코 외부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당신의 능력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깨어날 때 자유의 열쇠가 항상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 안에 말이죠. 수년 동안 사람들은 제게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단순함으로 답했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의 습관 말이죠. 사람들은 복잡한 답, 상세한 계획, 정교한 전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화가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며 단순함을 지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당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선택한 습관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거의 항상 침대의 같은 쪽에서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며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은 방식으로 문제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화입니다. 그것들은 자동적이 될 때까지 반복되는 정신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습관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또 다른 습관은 당신을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함과 흥분의 순간들을 가졌지만 열정이 식자마자 오래된 패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습관이 순간적인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에 존재하며 무의식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에게 새로운 명령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의 맞이 이모가 그랬습니다. 이모는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맞추었으며 결국에는 공허함을 느꼈죠. 어느 날 이모는 이러한 유순함이 두려움, 즉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작아 보였지만 그 결정은 이모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모는 사업을 시작했고 번성했으며 생전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아니오는 수년간의 복종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은 특정 패턴으로 진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 속에 머물게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비록 작은 방식일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진동을 바꾸고 우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의 하루 중 간단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죠. 이러한 반응들은 당신의 조건화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정적 또는 감정적 삶이 왜 지금과 같은지 알고 싶다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더 많이 벌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패턴이 반복될 때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 말이죠. 하나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신경구조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몸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마음은 적응하며 무의식은 저항하다가 결국 항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당신의 일부가 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마음은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는데 평균 21일이 걸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간을 규율 있게 견딜 수 있다면 새로운 습관은 자동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장, 저항, 피로를 유발하고 곧 당신은 포기하게 됩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지점을 선택하세요.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식단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돈을 절약하는 것일 수도 있고,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불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헌신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때 뇌는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의 불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에서 태어나는 자신감 말이죠. 제가 세미나에서 만났던 한 남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으며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매일 무엇을 하냐고 묻자 그는 일어나서 뉴스를 틀고 나머지 하루는 걱정하면서 보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텔레비전을 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며 웃었지만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30일 동안 부정적인 뉴스를 듣는 대신 그는 영감을 주는 무언가를 읽고 감사할 3가지를 적었습니다. 30일 후 그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겼으며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마법처럼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내뿜는 진동을 바꾸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조정이 상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순간, 이상적인 계획, 적절한 동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행동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루틴을 바꾸면 당신의 뇌는 깨어나도록 강요받고 삶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감정을 동반해야 합니다. 감정 없이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마른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결과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감정이야말로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하며 변화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정체된 느낌이 들고 세월만 흐르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당장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편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20하루 동안은 반드시 지키기로 마음먹으세요. 자신과의 영혼에 맹세하는 겁니다.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 벌어질 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된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장 큰 부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에 이르기까지 모두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된 패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습니다. 성공은 새로운 존재 방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의식적으로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습관의 형태로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자신을 제한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뒷받침되는 꾸준한 발걸음으로 말이죠.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현재의 삶과 늘 바라왔던 삶 사이의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즉 높은 결과를 바라면서도 낮은 주파수에 갇히게 만드는 생각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풍요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결핍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도 잘못된 주파수에 머무르는 한 잡음만 들릴 뿐입니다. 제가 청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이디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아이디어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돈도 학력도 경험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번성하고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았고 무엇보다 그 자유가 어떤 느낌일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할 때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왜냐하면 진실은 간단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진실이라고 느끼는지에 반응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과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5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려받은 생존 메커니즘이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내부의 파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 재프로그래밍에는 반복과 의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의 조건화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인 끈기입니다. 한때 저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빚이 줄고 두려움이 줄고 고통이 줄어들기를 빌었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것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아니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빚을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빚을 듣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외로움을 듣습니다. 비결은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과 싸우는 대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모든 생각은 씨앗이죠. 그리고 매일 물을 주는 것이 자라납니다. 꽃이든 가시든 말입니다. 올바른 사고는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좋은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혼돈 속에서도 이것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현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소리칠 때조차 두려움보다 더 커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인정하되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길이 존재한다고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때 진전을 유지시켜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죠. 올바른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은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 바로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은 돈이든 더 많은 평화든 더 많은 사랑이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세요. 두려움으로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하고 있나요?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나요? 아니면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나요? 결핍 속에서 진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 속에서 진동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앞으로 올 일의 정확한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동시에 수학적이면서도 감정적입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진동의 총합을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단 하나의 올바른 생각이 믿음으로 유지된다면 전체 방정식을 바꾸기 시작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적이 되는 것을 멈추고 창조자가 되는 지점이죠.
미래를 추측하려 하지 않고 마침내 그것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으며 언제나 이해 부족의 증상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지를 이해로 바꾸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 명확성, 그리고 행동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계속하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영상에서 당신은 지혜의 진화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 지금보다 1%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